이번 시간은 부가치세 신고서 그리고 공급시기, 과세표준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객관식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가치세 신고서는 사업자가 본인의 매출수익에서 매입수익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겁나게 납부한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과세표준 및 매출수익에서 매입수익을 겁나 차감해가지고 납부 또는 환급수익이 이렇게 계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가치세 신고서 본문에는 자, 우리 면세로 내가 뭔가 사고 팔고 한 거는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과세 또는 0% 과세만 들어가겠죠. 자, 일단 매출 한쪽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0% 과세랑 0% 영세 요 두 가지로 겁나 구성되어 있고, 자, 우리 10%의 경우 적격징비 세 가지가 있죠. 자, 뭐니뭐니 해도 원칙은 세금계산서고, 바로 신용카드 매출준표나 현금 영수증이죠.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자, 원칙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내가 10% 팔면서 세금계산 발급했으면 1번 칸,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준표나 현금 영수증 발행해줬다 그러면 3번 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우리 수업목표상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매출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면 매입자가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긴 있어요. 자, 마지막 자, 기타라고 돼 있죠. 정규 영수증은 방금 말씀드린 세금계산서 얘네 요 세 개인데 그 이외의 매출분, 자, 증빙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든지 무증빙이나 뭐 간이영수증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자,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요 세 개가 아닌 다른 것들은 안 준 거랑 똑같아요. 그게 이제 기타, 요 건별이죠. 자, 그 다음에 영세율은 두 가지인데, 자,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나 기타. 자, 우리 직수출은 몇 번일까요? 5번일까요? 6번일까요? 바로 직수출이 기타예요. 직수출. 자,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수출할 때 증빙 발급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분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있었죠. 바로 내국 신용장이나 구미 확인서에 의한 경우는 겁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도록 하고 있죠. 왜냐면 얘네들은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자, 국세청에서 야, 너네들 간의 거래관계를 우리가 포착해야 되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은 말 그대로요. 예정 때 누락한 거를, 자, 요거는 확정 때에 신고하면서 요거 예정 때 빠뜨렸어요 라고 이제 같이 신고를 하는 것이죠. 자, 대손세 가감은 일단은 패스. 자, 그 다음에 자, 매입 쪽이에요. 매입 쪽. 자, 매입하면서 가장 원칙적인 건 세금계산서 수치분. 선생님 여기는 신용카드랑 그런 거 없어요? 네, 바로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자, 이게 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또는 현금 영수증 등등을 수령한 거죠. 이번에는 매입하면서. 그 다음에 매입은 자, 일반 매입이랑 고정자산 매입으로 겁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매입은 일반적인 뭐 상품이나 원재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고정자산 매입은 자, 유무형 자산이에요. 뭐 건물, 기계, 자동차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역시 예정신고 누락분은 자, 예정 때 누락한 거를 확정 때, 저 요런 거 매입했었는데 사실 신고 못했거든요. 자, 요거 확정 때 포함해서 신고할게요 라고 할 때 쓰는 거고요. 역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출자가 발행하지 않아서 매입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게 있다. 마지막 자, 16번은 바로 불공칸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칸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겁나 차가워요. 자, 납부 또는 환급 발세액이 계산이 되겠다. 요거이 바로 부가치세 신고서예요. 자, 그 다음에 부가치세 관련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정리와 납부 또는 환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일기 확정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심히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열심히 장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정리분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납부 또는 환급 분기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자, 정리분기는 마지막 날, 즉 요 날짜에 겁나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정리는 크로스예요. 크로스. 자, 예정이나 확정 신고기 마지막 날에 자, 3개월 동안 발생했던 매출세, 자, 부가세 예수금이죠. 그리고 매입세액, 자,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겁나 계산하는 분기를 한다. 그래서 1기 확정 때 매출세액은 230만원이다.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으로서 얘는 뭔가 내가 팔 때마다 대변의 분기를 계속 해놨던 거죠. 3개월치를 모았더니 230만원이고, 자, 매입세액은 175만원으로 겁나 밝혀졌다. 매입세액은 역시 내가 살 때마다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기를 했던 거를 쫙 모아놓으니까 175만원이에요. 자, 6월 30일에 마지막 날 회계 처리하시오. 즉 정리를 해봐라 라는 것이죠. 선생님, 크로스가 뭐예요? 우리가 3개월 동안 열심히 팔 때마다 부가세 예수금으로 대변을 회계 처리했던 애들, 자, 합치면 230만원이죠. 자, 부가세 예수금, 자, 요거를 왼쪽으로 크로스 시켜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열심히 또 물건 사오면서 부가세 대금으로 차변을 했던 거를 자 마지막 날 정리할 때는 대변으로 패 죽인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175만원 이렇게 크로스. 자 마지막으로 비는 곳에 미수금 또는 미지급 세금이 발생을 하겠다. 지금은 대변이 비기 때문에 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죠. 부채 55만원 이렇게 분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납부는 쉬워요. 자 7월 25일에 요거를 현금으로 겁나 납부했다. 자 부채를 갚는 거죠. 자 부채를 감소 차변, 그 다음에 대변은 현금, 자산의 감소 55만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이거 진심 중요 완전 중요 개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별표 10개짜리예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건 절대로 실무가 아니에요. 실무는 어느 정도 연습하면은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문제는 이론이죠. 객관식에서 충분히 점수를 획득해야지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합격하려면 이런 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일반적인 경우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자 제어를 인도하는 때 또는 이용 가능한 때. 자, 인도한다는 거는 넘겨줄 수 있는 재산인 동산, 움직일 동자, 이용 가능한 거는 부동산 같은 거. 또 건물 같은 거 싹 치워놓은 다음에 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때 부동산 판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권 판매 경우, 자 금강제어가 상품권을 팔았다? 물건을 공급한 거예요? 아니죠.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구두나 뭐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를 인도하는데 그때 공급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따로 별표 5개. 장기 할부 판매, 1년 넘게 할부를 파는 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요거는 몇 퍼센트 완성됐느냐, 요거는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몇 퍼센트 완성됐냐,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 하면은 우리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은 자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죠. 미쳤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자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자 4개 아주 중요한 건데 조금 복잡하게 생긴 애들이죠. 자 얘네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재미있는 점은 실제로 받은 때가 아니라는 점, 받기로 한 때요. 미리 약속한 것이죠. 그 다음에 4판기의 경우 자 현금을 이체하는 때, 즉 돈을 꺼내는 때예요. 사람들이 음료수 뽑아볼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너무 많으니까 그 공급시기를 하진 않고 돈을 꺼내는 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자 우리 회사가 뭔가 가공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거를 가공이 장인한테 좀 맡겼어요. 자 이분이 아주 가공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회사고요. 가공업자가 있죠. 자 우리 회사가 뭐 원재료 같은 거를 넘겨준 다음에 이 사람이 뚝딱뚝딱 잘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줘요. 내가 완성된 물건을 내가 돌려받는 건데 요게 2가지로 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물건이니까 무조건 재화 아니에요? 아니, 요게 용역의 공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용역의 공급이 맞겠죠. 이 사람은 요 자재를 받아서 가공해 준 거니까 가공 용역이죠. 그래서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그냥 받은 거 그대로 싹 만들어 가지고 줬다. 용역이죠. 근데 제어가 될 수 있어요? 네. 요 가공업자가 스스로 주요 자재 일부나 전부를 겁나 부담했다. 그러면은 뭔가 덧붙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어로 보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제어의 근거를 보기 때문에 자 똑같아요. 인도 기준이죠. 넘겨줄 때 그대로 하겠다.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요거는 재무회계에서 시용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시용품. 자, 조건이 성취되거나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겁나 확정되는 대로 하면 되겠다. 자, 간주공급 자계사표 있죠. 원칙은 제어를 사용 소비하는 대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종업원이나 사장님이 막 음료수 같은 거 만들어서 나눠 먹잖아요. 그럼 그때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 예외적으로 3가지가 있다. 자, 우리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공장에서 제어를 반출할 때, 자, 사업상 증여는 거래처 등의 제어를 공짜로 증여하는데, 선생님 이거 왜 사용 소비 안 돼요? 아니, 거래처에 선물 준 다음에 음료수 몇 박스 준 다음에 이거 먹었나 안 먹었나 맨날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래처에서 좋아해요? 진상이라 그래요. 완전 개진상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면 끝나는 거예요. 깔끔하게.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이다. 참고로 예정이나 확정 신고 기한까지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줘요. 바로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 겁나 신고 납부를 하고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 내야 되는데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도 폐업일로 해야겠죠.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 내려면 자 뭔가 장기 할부 판매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폐업을 했어요. 이 시점에 폐업. 자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 내야 되는데 기다려요? 안 기다려. 자 요 뒤에 있는 거 요때 싹 공급한 걸로 하겠다라는 얘기다. 그다음 직수줄은 선적일, 배에 선박이 싫으면 선적일, 비행기에 싫으면 기적일. 그리고 겁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은 용역의 공급. 용역은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죠. 역무를 제공하는 거. 자, 일반적인 거. 자, 얘네들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데, 즉 마지막 날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본 겁나 중요한 애들.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뭐 여기도 기분 내키면은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는, 자, 간주는 뭐뭐라고 치자. 임대료는 월세잖아요. 그래서 얘는 월세를 안 받았지만 받았다고 치자 라고 해서 실제 거래가 아니에요. 너 월세 받았다고 쳐. 안 받았는데요? 받았어. 그래서 실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 기간 6개월 전체가 종료하는 거. 요거는 확정 종료일로 봐도 되죠. 자, 그 다음에 공급 시기 특례가 하나 있는데요. 자, 원칙은 제어용의 공급 시기. 공급 시기란 선생님 뭐요? 방금 봤다라는 얘기다. 방금. 그죠? 자, 5분도 안 지났어요. 자, 그때를 하는데 자, 예외적으로 생리사슬을 겁나 선발급할 수가 있다. 선발급이 뭐냐? 공급 시기 전에 생리사슬을 먼저 발급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 근데 자, 대가를 받아야만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500만원짜리 물건을 떼 판매하기로 했는데, 자, 그쪽에서 상대방이 300만원 나한테 주면서, 저희 새끼라서 300만원치만 좀 선발급 해주실래요? 가능해요. 대가 받은 만큼만. 이거는 최근에 들어온 규정인데요. 자, 대가를 받지 않았지만, 동일 과세 기간 내에 공급시에 도래하는 경우도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다. 요 사이가 하나의 과세 기간이라면, 먼저 발급한 다음에 금방 공급을 할 거니까, 인정? 인정.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문제는 후딱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과 현물이 교환되는 경우. 자, 이 교환되는 때가 되는 건데 상품권 판매할 때 이거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가지수법상 제어의 원칙적인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을 겁나 틀린 것은 장기 할품의 인도 기준 아니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공룡품 외구로 반출하는 거 직수출, 선적일이나 기적일, 폐업 시 단순되어는 폐업일로. 혹시 그 뒤에 있더라도 걔네들 다 땡겨서 폐업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조건 판매나 등등등은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자, 부가세 세법상 제어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권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상 대금 회수일 뭐 이런 거는 일체 없었던 내용이죠. 자, 1번이 완전 틀렸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부가세 세법상 제어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직수출, 선적일, 기적일, 폐업시 잔존지와 폐업일, 장기할 판매 등등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맞고요. 자판기의 경우에는 자, 동전 또는 지폐 투입을 하면 정신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겁나 뽑아먹을 때로 하면 안 되겠죠. 현금을 꺼내는 때 혹은 현금을 인치하는 때. 자, 5번.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인도되는 때, 제어의 공급으로 볼 때는 자, 제어랑 똑같이 인도되는 때, 반환 조건부 등등은 조건이 성취되고 판매가 확정되는 때, 그 다음에 상품권, 이때는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때 아니죠. 상품권 판 때가 아니라 교환되는 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잘못됐고요. 6번. 자, 2기 확정 신고 기한으로 겁나 오른 것은 자, 2018년도 4월 25일 1기 예정. 자, 1월부터 3월까지를 모아가지고 다음 달 25일까지 자, 신고 납부 잘 했어요. 오케이, 잘했어. 그 다음에 7월 25일은 자, 확정. 자, 4월부터 6월까지를 겁나 잘 모아가지고 다음 달 25일까지 잘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8월 20일날 자금 상황의 악화로 겁나 폐업했다. 그러면 요 폐업일을 해가지고 자, 바로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 내고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다음 달 25일까지 바로 세금 내라. 그리고 자, 마지막 과세 표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란 사업자가 공급한 금액, 즉 공급가액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에서 보시면은 요 금액 있죠. 매출세액 쪽에 자, 여기를 겁나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은 요 합계 금액, 요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과세 표준의 포함 여부, 요것도 마찬가지로 별표 겁나게 박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자, 우리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로서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용의 공급에 겁나게 과세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를 팔든지 자동차를 팔든지 다 과세해요. 그러나 여기서의 과세 표준은 우리는 매출액이라고 이해를 하면 겁나게 좋겠다. 자, 과세 표준 매출액에 포함하다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자, 자동차를 900만원에 팔면서 자, 할부 이자로 100만원 더 받아서 총 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면 자동차값 900만원이 과세 표준이요, 이자 포함된 1000만원이 과세 표준이요? 포함된다 그랬죠? 할부 이자. 요 1000만원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등등등 각종 세금 등등등, 자, 얘네도 포함한다 그랬죠? 자, 세금이나 그런 게 100 더 붙었다. 그거 포함해서 1000만원을 겁나 과세 표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자, 첫 번째는 매출 애누리 등등등등. 얘네들은 매출 차감 항목이죠. 이거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얘네들 만약에 별도의 제시가 없다 그러면은 매출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매출액이 4천만원이다. 근데 얘네가 200만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빼줘야 돼요. 쭉 포함하면 안 되니까 200만원 따로 빼줘야 돼요. 나머지는 별도의 제시가 없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훼손 몇시됐다. 자, 우리 회사 맥주를 파는데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깨져버렸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판 거 아니죠. 매출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자, 할부 이자는 포함되지만 연세이자는 매출과 관련이 없어요. 할부 판매를 한 그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반환 조건에 용기 대금이나 포장 비용. 뭐 내가 맥주 박스에다가 뭐 맥주를 팔았다. 그러면서 일단 돈을 더 받은 것이죠. 박스 금액만큼. 그렇지만 그거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먹는 매출액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재화용의 공급과 관련 없이 그냥 받는 국고보증금 등. 자, 돈 받았다고 다 매출이냐? 아니죠. 돈을 받았지만 매출은 아니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공제하지 않는 항목, 요거는 그냥 문제 나오면 완전 개무시하면 되겠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로 대손금. 요거는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우리 대손세액 공제라는 게 있죠. 자, 외상 판매를 한 경우에, 자, 방금 전에 봤지만 공급시기에 도래했죠.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그래서 자, 매출세액에 포함해서 겁나 세금을 낸 거예요. 상대방한테 세금 포함해서 공급 대가로 돈 받는 거니까 11만원 받기로 했어요. 상대방이 망했죠? 돈 못 받아요? 지금 요 세금 만원 부분은 미리 냈어요, 내가. 돈도 못 받죠? 야, 다시 세액에서 빼줄게. 이게 대손세액 공제잖아요. 근데 세액에서 빼지. 자, 요 금액에서는 안 빼겠다, 그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은 요 대손세액 가감인데, 자, 여기는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겁나 입력해가지고 세금 줄여주는 건데, 여기는 색깔이 다르죠. 여기는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손금 이 부분은 빼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 자, 내가 매출을 1000만원 했어요. 근데 판매 장려금으로 내가 200만원 줬다 치자. 금액이 좀 세지만, 그래서 800만원만 받았다. 그죠? 이 경우 나의 매출액은 1000만원이에요? 200만원 빼야 돼요? 1000만원이에요. 그죠? 공제하지 않는다. 요거 그냥 문제 나오면 개무시하면 되겠다. 하자보증금도 마찬가지. 내가 건물 지어주고서 원래 1000만원 받기로 했었는데 하자보증금으로 200만원 빼고 800만원 받기로 했어요. 그때 이거 공제하냐? 공제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 1000만원 자체가 매출이. 그래서 얘도 겁나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자,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자, 어느 날짜에 환율을 적용할 것이냐. 아주 간단해요. 자, 원칙은 공급 시기예요. 아까 저 직수출 같은 경우에 선적일이나 기적일이 요때 공급 시기였죠. 요 날짜의 환율. 예외적으로 공급 쓰기 전에 환가했다. 한국 돈으로 바꿨다. 그러면 그때의 환율을 적용하겠다. 둘 중 하나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선수금 같은 거를 수령해가지고 겁나 한국 돈으로 바꿨다. 그러면 그 날짜로 하겠다. 자, 원칙은 공급 시기고 딱 한 가지 예외밖에 없죠.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문제 1번 부가시세 과세표준이 겁나 포함되는 것은 연체이자 안되죠. 매출 환입 안되죠. 매출 할인 안되죠. 겁나 치사한 문제인데, 자, 도달한 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매출됐다. 그럼 나는 매출 한 거죠. 이거는 포함시켜야 돼요. 두 번째, 과세표준 공급가격에 포함하는 항목인 것은, 자, 매출 차감 항목 안 되고요. 할부 판매, 자, 할부 이자는 돼요. 그죠? 자, 매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형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자, 돈 받았지만 매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연체이자 역시 매출과는 관련이 없겠다는 얘기다. 자, 3번 문제. 자, 과세비 포함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어요? 매출 아니에요. 환입? 차감 항목이죠? 자, 유해 공급과 직접 관련된 거는 요건 나의 매출이 맞죠? 그죠? 국가한테 뭔가를 팔고서 그 다음에 돈 받은 거니까 이건 나의 매출액이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매출 할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겠죠. 자, 4번 옳지 않은 것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공급 가액이죠. 우리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을 하는 애들은 네, 그렇죠. 간이 과세자죠. 자, 1번이 틀렸고요.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자, 이건 세금 낼 때 그죠? 외상 판매할 때 공급시기 도래해서 야, 나 세금 내. 그랬다가 자,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는 대손금은 빼주지 않죠. 자, 이것도 표현이 살짝 거시기하지만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N을 환입 포함해야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공급하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깨진 것들 내가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일반 과세자의 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냐? 자, 총 매출액에서 매출 N을 등등은 차감해야 되는 항목이고요. 아무 얘기 없으면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쭉!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 차감 항목 얘네들은 아무 얘기 없으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빼줘야 돼요. 판매량이고 개무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을 또 계산해봐라. 매출액에서 대손금액. 자, 나중에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표준과는 관련이 없다. 매출 N을 차감. 매입에누리? 자, 매입에누리 관련이 없죠. 자, 7천만원에서 500만원 빼면은 겁나 2번으로 계산이 되겠다는 얘기다. 되고, 자, 그 다음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한 부가치세 과세표준 겁나 계산할 말인가? 자, 부가치세 포함되지 않았다.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얘는 차감해줘야겠고요. 자, 연체이자 갖다 버리시고 폐업시 잔존제어죠. 자, 우리 간주공급비용은 판매 목적 타사업적 매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겁나 시가로 하겠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5만원 빼고 그 다음에 40만원 겁나 더해주면 되겠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가스행사는 직장인들 갖다 패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쓰자튀기 없어요. 자, 8번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총 매출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세율 매출액이 3천만원 포함되어 있대요. 자, 아까 전에 부가치세 신고서 살펴본 대로 영세율 매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예요. 매출 할인 및 애누리 얘는 차감 항목이고 매출 환입도 역시 차감 항목이고 대손금 개무시 총 매입액. 자, 매입은 매출 쪽이랑 관련이 없죠. 자, 얘네 두 개 빼주시면은 정답은 1번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반 과세자의 부가치세 과세표준 겁나 계산하면요. 세액내놔서 교부분 공급가액. 자, 요거는 영세율 세액내놔서 포함. 오케이, 괜찮아요. 이 자체가 공급가액이 맞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표 현상이 매출. 얘도 당연히 과세표준이 되는데 문제는 자, 공급 대가죠. 부가치세 포함된 거니까. 자, 나누기 1.1 하시면 돼요. 나누기 1.1. 자, 그러면은 1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 1000만원과 요 100만원 합치시면은 1100만원. 정답은 3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